미영 씨, 세상이 좁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며느리를 쉽게 봤으면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도. 어머니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제 올 줄 알았으면 다른 데서 할 걸. 제 등 뒤에서 들린 말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입에서요. 6명이 오기로 한 자리에 의자가 5개였어요. 브런치는 5명분만 나왔고요. 제가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저만 빠진 단톡방 이름은 이거였어요. 진짜 우리끼리 크크. 남편이 떠나고 3년. 혼자 아이 키우면서, 혼자 밥해 먹으면서, 혼자 웃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 저를 동창들이 왕따시켰어요. 40살의 왕따라니. 웃기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웃겼어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아들한테 들킬까봐 샤워기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골에서 밭일하시던 우리 시어머니, 새벽 첫 차 타고 서울에 올라온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라서 만만하게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이야기가 당신한테도 힘이 된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끝까지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릴 겁니다. 김밥 3줄이면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반. 아파트 단지 전체가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릴 시간인데요. 서은준의 부엌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마 위에서 단무지 써는 소리가 또각또각. 한 줄은 아들 준혁이 도시락, 한 줄은 본인 점심, 마지막 한 줄은 여분이었는데 이건 쌀 때도 있고 안 쌀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쌉니다.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이 어제 야근했거든요. 출근하면 틀림없이 아이고 나 아침 굶었어 할 사람이에요. 김밥 하나 더 싸가면 하루 종일 분위기가 달라지죠. 싱크대 옆에는 반찬통 4개가 이미 쌓여 있었어요. 깍두기, 멸치볶음, 장조림, 콩자반. 시어머니한테 택배로 붙일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은주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 먹일 걱정은 귀신같이 하면서 정작 본인은 찬밥에 김치 한 쪽이면 한 끼 때우는 사람. 김밥을 다 말고 나서야 손끝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지가 쩍 갈라져 있는데 단무지 물이 스며드니까 화끈거리더라고요. 서랍에서 밴드를 꺼내려다 그냥 닫았습니다. 어차피 설거지하면 벗겨질 거. 준혁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중3짜리가 이불을 발치까지 걷어차고 대자로 자고 있더라고요. 은주가 이불을 끌어다 배꼽 위까지 덮어주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떠난 게 3년 전입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안 울었어요. 못 운 게 아닙니다. 울 틈이 없었던 거예요. 조문객한테 인사받아야지, 시어머니 부축해야지. 장지가는 버스 안에서는 6살 준혁이가 상복 자락을 잡아 끌면서 물었거든요. 아빠 어디가? 은주가 그 조그만 얼굴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먼데 갔어. 우리가 밥 잘 먹고 잘 지내면 돌아올 거야. 3년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안 돌아왔고요. 은주는 아직도 웃고 있었어요. 식탁 위 선반에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김밥 랩 씌우면서 습관처럼 그쪽을 봤어요. 여보, 나 금요일에 모임 나가. 중학교 때 애들. 미영이, 수진이 다 온대. 솔직히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좀 그렇긴 해. 근데 가야지 어떡해. 준혁이 학교 일도 있고 엄마들끼리 안 어울리면 결국 피해가 애한테 가잖아.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게 익숙했어요. 대답 없는 사람한테 하루 얘기하는 거.
이 집에서 하루를 넘기는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설거지하다가 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 방 이름은 중앙여중 22회 영원히. 미영이가 공지를 올려놨더라고요. 금요일 11시, 단지 앞 카페로제. 브런치 모임 다들 와야 돼요. 밑으로 답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 갈게 자리 맡아나. 세라 나도 이으치은 다른 동창 미영이 최고. 은주도 답장을 쳤습니다. 나도 갈게. 오랜만이다 하하. 보내놓고 화면을 봤어요. 읽음 표시가 하나, 둘, 셋, 넷. 아무도 답을 안 달았습니다. 한참 지나서 세라가 딱 한 글자 올렸어요. 오케이. 그게 끝이었습니다. 은주는 폰을 탁 엎어놓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는데요. 행주 짜는 소나기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등에 핏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녁 때 은주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금요일에 뭘 입고 갈지 골라보려는 거였죠. 옷이 몇 벌 없었어요. 검정 바지 2벌, 회색 니트 하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서 가슴팍에 대봤습니다. 거울을 보는데요. 자기 얼굴이 좀 낯설었대요. 언제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왔나 싶었다고. 은주는 거울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됐다 뭐. 너무 꾸미면 그것도 웃기고. 블라우스를 문 손잡이에 걸어놓고 나가려는데요. 문 앞에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어디가? 응. 엄마 친구들 만나. 재밌어? 그 모임. 은주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럼 재밌지. 준혁이는 고개만 까딱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3살짜리 눈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뭔가를 벌써 눈치챈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은주는 그걸 못 봤어요. 안 보려고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택배 내일 갈 거예요. 깍두기하고 멸치볶음. 아이고 또 부렸어? 네가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자꾸 왜 이래.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잘 먹고 다녀요. 준혁이는 밥은 잘 챙겨 먹냐? 네, 잘 먹어요. 이번에 모의고사도 잘 봤어요. 그래, 그래 은주야. 네, 너는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에요. 정숙 어머니는 이 말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네 어머니, 잘 먹고 다녀요. 은주는 또 웃었습니다. 전화 끊고 불을 껐는데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천장만 보고 있더라고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요. 괜찮다는 말 참 쉽죠. 한 번 물으면 괜찮다. 2번 물어도 괜찮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입꼬리부터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서은주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랐고요. 은주도 인정 안 했어요. 그 금요일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 카페 로제 테이블 위에는 의자가 5개 놓여 있었습니다. 6명이 오기로 한 자리예요. 5개, 은주 자리는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의자가 5개였습니다. 분명 6명이 오기로 했거든요. 은주는 카페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걸 봤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잔 5, 메뉴판 5, 의자 5. 4명이 이미 앉아서 뭔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 수진, 세라, 그리고 같은 동창인 지혜. 은주가 다가가니까 웃음이 한 박자 늦게 끊기더라고요. 어머, 은주 왔어? 미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반갑다는 말은 없었어요. 눈이 안 웃고 있었거든요. 입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빈 의자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을 슬쩍 둘러봤는데 여분 의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의자가. 아 진짜?
미안, 5명인 줄 알았나 봐. 지혜가 갑자기 온다 해서 미영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미안하다면서 엉덩이를 뗄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수진이도 안 움직이고 세라도 지혜도 그대로였어요. 은주가 옆 테이블에서 의자를 하나 끌고 왔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끌리면서 소리가 꽤 크게 났어요. 조용한 카페 아니었거든요. 다른 손님 둘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은주 귀가 화끈거렸어요. 의자를 테이블 끝에 딱 붙이고 앉았는데요. 6명이 앉기엔 테이블이 좁았습니다. 은주 자리만 반쯤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팔꿈치를 올려놓을 데가 없어서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뭐 마실 거야? 우리 벌써 시켰거든. 미영이 말했어요. 메뉴판을 안 건네주더라고요. 아, 나 아메리카노. 은주가 직원한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영은 벌써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이 어디라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끼어들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크루아상, 샐러드, 과일 플레이트, 5명분이었어요. 은주 앞에는 아무것도 안 놓였습니다. 나 것은 안 시킨 거야? 아, 은주 거? 미안, 추가하려다 깜빡했나 봐. 미영이 포크를 집어들면서 말했어요. 깜빡했다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볍더라고요. 미안한 사람 톤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커피만 마실게. 은주가 웃었어요. 이 자리에서 은주는 계속 웃고만 있었습니다. 대화가 흘러갔어요. 아이들 학원 얘기, 남편 회사 얘기, 여름 휴가 계획. 미영이 말하면 수진이가 받고, 세라가 맞장구 치고, 지혜가 웃고, 네 사람 호흡이 딱딱 맞더라고요. 따로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은주가 입을 열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준혁이도 수학학원을. 아, 맞다, 수진아. 너네 남편 승진했다며? 미영이 딱 잘랐습니다. 은주 말이 허공에서 뚝 끊겼어요. 두 번째, 나도 여름에 준혁이랑 어디 갈까? 세라야, 너 그 호텔 예약했어? 빨리 해야 된대. 세 번째는 없었습니다. 은주가 입을 다물었거든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도 은주한테 말을 안 걸었습니다. 6번째 의자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요. 1시간쯤 됐을 때 은주가 일어섰어요. 나 화장실 좀. 아무도 고개를 안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칸 문을 닫았어요.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혼자인 게 진짜 혼자 있는 것보다 피곤하더라고요. 나가려고 칸 문에 손을 대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로 알겠더라고요. 미영이랑 수진이었어요. 세면대 물 트는 소리가 나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쟤 올 줄 알았으면 다른 데서 할걸. 은주 손이 칸 문 손잡이 위에서 멈췄어요. 그러게.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 솔직히. 미영이었습니다. 다음엔 따로 카톡하자. 단톡에 올리면 또 오잖아. 그래, 그러자. 세면대 물 잠그는 소리, 핸드타월 뽑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칸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안 움직이더래요. 설명을 못하겠대요. 가슴이 아프다거나 눈물이 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칸 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울이 보였습니다. 아까 집에서 골라 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비치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그 블라우스, 거울 속에서 자기가 웃고 있었대요. 왜 웃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세면대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었어요. 갈라진 검지 끝이 쓰라렸는데
그게 오히려 좀 나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보다는요. 은주가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아무도 오래 걸렸네 한마디가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이 돌아온 건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네 사람이 웃고 있었고 미영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다. 우리 일어날까? 은주가 카페에 있었던 시간, 1시간 반. 커피 한 잔 마셨어요. 브런치는 못 먹었고요. 제 말을 끝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미영이 말했어요. 더치페이 하자 1인당 15,000원. 은주 앞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뿐이었거든요. 5,000원짜리. 수진이가 은주 쪽을 슬쩍 봤어요.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은주는 15,000원 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햇볕이 따가웠어요. 미영, 수진, 세라, 지혜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넷이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붙어서 걸었거든요. 은주는 두세 걸음 뒤에서 따라갔어요. 앞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넷이 한꺼번에 까르르 웃었어요. 은주도 따라 웃었습니다. 뭐가 웃긴지도 모르면서요. 단지 입구에서 미영이 뒤를 돌아봤어요. 은주야, 다음에도 나와. 재밌었지? 응, 재밌었어. 다음에도 보자.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돌아서면서 수진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안 들렸습니다. 안 들렸는데 다 들린 것 같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벗다가 멈췄어요. 구두 한 짝을 손에 든 채로 현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학교에서 아직 안 돌아온 시간. 집이 조용했어요. 냉장고 윙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은주가 거실로 가서 소파 옆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 위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거든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김밥 싸기만 하고 한 줄도 안 먹었으니까요. 브런치도 못 먹었고 배가 고픈데 밥 해 먹을 기운이 없는 거. 그게 그날 은주한테 남은 전부였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 줄 때요. 칼이 필요 없더라고요. 빈 의자 하나면 됩니다. 안 시켜준 밥 한 끼면 돼요. 말 한마디 잘라버리는 거. 그걸 웃으면서 하는 거. 그게 제일 깊이 들어가요. 은주는 그날 저녁에 준혁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모임 재밌었어. 다음에도 가려고.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은주는 진짜로 다음에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가서 또 웃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 뒤로도 은주는 모임에 2번 더 나갔어요. 2번 다 의자는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는 없었어요. 은주가 말하면 한 박자 쉬고 다른 얘기가 시작됐고 은주가 웃으면 아무도 같이 안 웃었어요. 있는데 없는 사람. 그게 서은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주가 이불 속에서 폰을 보고 있었는데 세라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은주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내일 잠깐 볼 수 있어? 그 메시지 밑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단톡방 캡처였습니다. 방 이름이 이랬어요. 진짜 우리끼리 크크. 은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라가 보낸 캡처 화면 은주는 그걸 3번 봤어요. 한 번은 뭔지 몰라서, 2번은 설마 해서, 3번째는 확인하려고. 진짜 우리끼리 크크. 방 멤버 목록에 미영, 수진, 세라, 지혜, 동창 2명이 더 있었어요. 은주 이름만 없었습니다. 사실 이 캡처는 은주한테 올 게 아니었어요. 세라가 새 단톡방 화면을 떠서 미영한테 보내려다가 은주한테 잘못 보낸 거였습니다. 보내고 나서 세라가 바로 카톡을 쳤더라고요. 은주야, 미안.
이거 너한테 보낼 거 아니었어. 미영이가 만든 건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실수로 들킨 진실. 그게 더 잔인한 거예요. 일부러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올 카톡도 아니었다는 거. 그냥 없는 사람 취급당하다가 실수 한 번에 들통난 거니까요. 은주는 그래라고 치려다 지웠어요. 괜찮아라고 치려다 또 지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폰을 이불 밑에 넣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거 아세요? 화가 나야 맞는 건데 화가 안 나더래요. 그냥 아, 그렇구나 싶었다고. 오히려 선명해지는 게 있었어요. 카페에서 의자가 없던 거, 브런치가 안 나온 거, 말이 잘리던 거,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 처음부터 다 짜여 있었다는 거, 그걸 알았을 때 은주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는데 아프지도 않더래요. 다음 날 아침에도 은주는 김밥을 쌌어요. 준혁이 도시락, 손은 멀쩡하게 움직였습니다. 단무지 썰고 밥 펴고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준혁이가 등교하면서 물었어요. 엄마 어제 잠 안 잤어? 눈이 부었는데. 아, TV보다 늦게 잤나 봐. 준혁이가 현관에서 운동화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체육대회야. 올 거지? 당연하지. 엄마가 빠지면 되냐? 반 엄마들도 많이 온대. 은주 손이 잠깐 멈췄어요. 반 엄마들. 미영이 딸하고 준혁이가 같은 반이었거든요. 미영이도 올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응, 알았어. 웃었습니다. 또 웃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맑았어요. 운동장에 천막 2개가 쳐져 있었고 학부모 응원석이 오른쪽으로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돗자리마다 간식 보따리, 보온병, 과일통,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김밥 도시락 하나 들고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준혁이 반 응원석을 찾았어요. 찾았는데요. 미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세라도 있었어요. 넓은 돗자리 위에 셋이 나란히 앉아서 방울토마토 꼭지를 떼고 있더라고요. 은주가 다가갔어요. 여기 앉아도 돼? 미영이 올려다봤습니다.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아, 여기 좀 좁은데. 저쪽에 자리 있지 않아?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세라는 방울토마토 꼭지를 떼면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은주가 아, 그래 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서는데 무릎이 후들거리더라고요. 김밥 도시락 비닐 손잡이가 손바닥에 자국날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끝 철봉대 옆에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늘도 없는 콘크리트 턱이었습니다. 은주가 거기 혼자 앉았어요. 200m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가 3번째 레인이었어요. 출발총이 울렸습니다. 준혁이가 달렸어요. 키가 커서 보폭이 컸거든요. 코너 돌 때 2번째로 치고 나왔고 직선에서 앞사람을 제쳤습니다. 1등이었어요. 은주는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목이 안 열리더래요. 그냥 손바닥만 빨개지도록 쳤어요. 준혁이가 골인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관중석을 봤습니다. 엄마를 찾는 거였어요. 엄마들 응원석 쪽을 훑었는데 없었거든요.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운동장 끝 철봉대 옆 콘크리트 턱 위에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김밥 도시락 무릎에 올려놓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1등 한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쪽 돗자리에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도 봤을 거예요. 엄마가 왜 거기 안 앉고 여기 있는지 12살이면 알거든요. 준혁이가 은주한테 뛰어왔어요. 엄마 왜 여기야? 저쪽에 자리 있잖아.
여기가 좀 시원해서 시원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늘 한 뼘 없는 자리였어요. 은주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김밥 도시락을 열었어요. 같이 먹자. 은주가 준혁이 땀 젖은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는데 준혁이는 모른 척 김밥을 집었습니다. 둘이 말없이 김밥을 먹었어요. 운동장 저쪽에서 미영인의 웃음소리가 바람 타고 넘어왔습니다. 집에 왔어요. 준혁이가 제 방에 들어가고 은주는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욕실을 채웠습니다. 은주는 옷도 안 벗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거든요. 샤워기 물소리에 묻어가게, 준혁이한테 안 들리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한참이었어요.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도 모르겠더래요. 은주가 욕실 바닥에서 계속 떠올린 생각은 하나였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되더래요. 내가 너무 못났나? 내가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나? 혼자 된 주제에 어울리려고 한 건가? 왕따라는 게요. 맞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탓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끼워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이 제일 무너진 거예요. 은주가 딱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밥을 안 했어요. 준혁이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줬습니다. 엄마 좀 피곤해. 너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어. 준혁이가 10,000원을 받아들고 엄마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더래요. 아이가 아무 말 안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에 안 갔어요. 그 방 안에서 준혁이가 뭘 했는지 은주는 몰랐습니다. 폰을 꺼내 들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여보세요? 할머니. 나 준혁이. 오, 우리 준혁이. 이 시간에 웬일이니? 할머니. 우리 엄마 좀 도와줘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13살짜리가 울면서 전화하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숨이 넘어가고 코가 막히고 단어가 뚝뚝 끊기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밥을 안 먹어. 정숙 어머니가 부엌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며칠째 그래.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어. 나한테는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야. 준혁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친구들이 엄마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 전화기 쥔 정숙 손등에 힘줄이 올라왔어요. 체육대회 때 봤어. 아줌마들이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엄마만 혼자 구석에 있었어. 아무도 자리를 안 내줬어. 오늘 저녁에는 울었어. 눈이 퉁퉁 부어 있는데 나한테는 TV보다 그랬다고. 준혁이 말이 또 끊겼어요. 할머니, 나 어떡해. 정숙 어머니가 입을 열었는데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느릿느릿하던 사투리가 한꺼풀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응, 할미가 내일 올라간다. 진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할미가 도착할 때까지 모르는 척해. 할 수 있지? 응. 그리고 준혁아, 응. 전화 끊으면 네가 라면이라도 끓여라. 끓여서 엄마 앞에 숟가락 놓고 먹을 때까지 앉아 있어. 알겠지? 준혁이가 코를 훌쩍였어요. 알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이가 방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시킨 대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봉지를 뜯었습니다. 라면을 제대로 끓여본 적이 없는 애거든요. 물이 넘쳤어요. 가스레인지 위로 지직거리면서 넘치는데 준혁이가 화들짝 놀라서 불을 줄였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릇에 담았어요.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나란히 놓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었습니다. 쟁반에 올려서 거실로 가져갔어요. 은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안 켰더라고요. 거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냉장고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라면 끓였어.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라면 배고프잖아. 엄마 괜찮아. 너 먹어. 같이 먹자니까. 준혁이가 쟁반을 식탁에 놓았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숟가락을 은주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은주가 준혁이를 봤습니다. 이 애가 라면을 끓였어요. 엄마 먹이려고. 국물이 탁하고 면이 다 퍼져 있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숟가락 놓고 앞에 앉아 있는 아들 얼굴만 보였다고. 은주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짰어요. 스프를 통째로 넣었나 봐요. 맛있다. 준혁이가 피식 웃었어요. 거짓말. 짜지? 아니야. 맛있어. 은주 눈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숟가락 든 손이 떨렸어요. 국물이 숟가락 위에서 흔들리는데 입까지 안 가더라고요. 간신히 한 모금 넘겼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었어요. 엄마 우는 거 안 보려고요. 같이 울면 엄마가 더 속상해할 거 알았거든요. 둘이 말없이 먹었습니다. 면이 다 불어서 국수 같았는데요. 은주는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먹었어요. 밥이라는 게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줬느냐가 밥이거든요. 10,000원 쥐어주면서 알아서 사 먹어라 했는데 이 아이가 서툰 손으로 직접 끓여온 라면 한 그릇. 그날 은주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밥이었어요. 그 시각 논산에서는요. 정숙 어머니가 안방 장롱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늑한 한복 보자기 밑에 뭔가가 있었어요. 감색 투피스 한 벌, 접어놨는데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10년도 넘었어요. 그 밑에 명함청, 낡은 가죽 표지를 열어보니까 명함이 빼곡하더라고요. 명동 원단상, 백화점 바이어, 은행 지점장, 다 정숙 양장점 시절 거래처였어요. 서류 가방도 하나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에 모서리가 달아있는 오래된 가방. 지퍼를 열어서 안을 확인했어요. 서류 몇 장, 통장 2개, 도장 주머니. 정숙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30살의 명동에서 양장점을 열었습니다. 혼자 시작했어요. 재봉틀 2대가 전부였거든요. 거기서 직원 12명까지 키웠어요. 양장점으로 번 돈으로 건물을 샀고 그 건물 월세로 또 건물을 샀습니다. 50 넘어서 부동산만 10채, 서울 장사꾼들 사이에서 명동 정숙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정숙 어머니가 변했습니다. 3달 만에 전부 처분했어요. 건물 팔고 양장점 문 닫고 논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은주는 그때 장례 치르고 6살짜리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정숙 어머니가 혼자 조용히 정리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남은 건 논산 시골집하고 통장 몇 개뿐이었습니다. 밭에 고추 심고 마당에 닭 키우면서 살았어요. 동네에서는 그냥 반이라는 할머니로 통했고요. 며느리 은주도 시어머니가 양장점 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양장점이 어느 규모였는지 건물이 몇 채였는지는 몰랐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다 접은 뒤에야
은주가 수습을 마쳤으니까요. 물어본 적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정숙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안 잤어요. 장롱 앞에 감색 투피스를 꺼내 걸어놓고 서류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부엌 의자에 앉아서 새벽 첫차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를 찍었을 때 정숙 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감색 투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한번 봤어요.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섰어요. 마당 센서등이 켜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더라고요. 아침이었어요. 은주가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이 라면 때문인지 눈 뜨자마자 밥솥부터 올리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서 앞치마 두른 채로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감색 투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한 손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은주가 멈칫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왜 여기? 정숙 어머니가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고 볼이 더 꺼져 있었고 입술 끝이 트어 있었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아가, 살이 이게 뭐냐? 은주 무릎이 풀리더라고요. 현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였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울음이었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며느리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둘이 한참 그러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방에서 나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소리 안 나게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요. 소리 지르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래요. 내 편 한 명이 나타나면 무너져요. 참고 참고 버티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 등 한 번 토닥여주는 손. 그게 방아쇠예요. 은주는 현관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부엌으로 데리고 갔어요.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다 되어 있었어요. 밥부터 먹자. 은주를 재워놓고 정숙 어머니가 준혁이를 불렀어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아, 할미한테 처음부터 말해봐라. 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혁이가 아는 대로 얘기했어요. 동창 모임 이름, 미영이라는 아줌마. 체육대회에서 혼자 구석에 앉아있던 엄마. 밥을 안 먹기 시작한 게 언제쯤부터인지. 정숙 어머니가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끊었어요. 표정도 안 바뀌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도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그 미영이라는 사람, 이 단지에 살아? 응, 같은 동인지 다른 동인지는 모르겠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래? 잘 모르겠어. 어디 회사 부장이라고 엄마가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정숙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 할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준혁이가 방에 들어간 뒤에요. 정숙 어머니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낡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명함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기더라고요. 찾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올 때 감색 투피스를 입고 온 거요. 그냥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옷은 서울에서 장사하던 시절 거래처 사장들 앞에 설 때 입던 옷이었거든요. 정숙 어머니한테 이 투피스는 전투복 같은 거였어요. 그걸 10년 만에 꺼내 입고 새벽 첫 차를 탄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명함첩을 넘기던 정숙 어머니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명함 하나를 빼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정숙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정숙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온 지 사흘째였어요. 그 사흘 동안 뭘 했는지 은주는 몰랐습니다. 아침에 밥 차려주고 은주 재워놓고 낮에 슬쩍 나갔다 저녁 전에 돌아왔거든요. 어디 갔냐 물으면 동네 좀 둘러봤다. 그것뿐이었어요. 은주는 시어머니가 산책하는 줄 알았습니다. 산책이 아니었어요. 첫째 날, 정숙 어머니가 은주네 부동산 사무실에 갔어요. 감색 투피스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들어섰습니다. 사장이 올려다봤어요. 어머,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일하죠. 서은주. 아, 은주 씨 시어머니. 은주 씨 요즘 안 나오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좀 쉬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 단지 상가 매물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장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구경이나 온 건가 싶었는데 정숙 어머니 눈이 진짜 사려는 사람 눈이었거든요. 1층에 하나 있긴 해요. 전에 세탁소 하다 빠진 데인데 보여줘요. 현장 보고 돌아와서 정숙 어머니가 물었어요. 얼마예요? 사장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서류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계약금 오늘 걸게요. 사장 눈이 동그래졌어요. 한 번 보고 바로 계약금 거는 할머니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계약서 쓰는 동안 사장이 수다를 떨었어요. 부동산 사장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계약서 앞에 앉으면 말이 많아져요. 여기 상가가 원래 괜찮은 자리인데 백삼동 한미영 씨 남편도 관심 보이다 말았어요. 그 양반이 동남기업 부장인데 투자를 좀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했지 뭐예요. 정숙 어머니 펜이 잠깐 멈췄어요. 동남기업.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약서를 마저 썼어요. 한미영 씨라 이 단지에 사시는 분이에요? 네네, 백삼동이요. 여기 엄마들 사이에서 좀 유명하세요. 모임 같은 거 잘하시고. 정숙 어머니가 아 그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더 안 물었어요. 물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들을 건 다 들었으니까요. 둘째 날 밤이었어요. 은주하고 준혁이가 잠든 뒤 정숙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함첩을 펼쳤어요. 동남기업 납품 라인이 어디인지 정숙 어머니는 이미 감이 있었거든요. 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김 사장. 나야 정숙이. 아이고 정숙이 누나? 이게 몇 년 만이야? 물어볼 게 있어. 동남기업 납품. 아직 니네 쪽이지? 응, 왜? 누나가 거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정숙 어머니는 이걸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지고는 있어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셋째 날이었어요. 은주가 낮잠 든 사이에 정숙 어머니가 혼자 나갔습니다. 카페 로제, 은주한테 그 이름을 들었거든요. 모임 장소가 거기라는 걸 준혁이한테서 들었고 부동산 사장이 미영 씨네가 금요일마다 거기서 모인다고 했었어요.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어머니는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천천히 마시면서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배치, 의자 개수, 입구에서 안쪽까지 거리, 어디 앉으면 누가 들어오는 게 다 보이는지. 장사하던 사람 버릇이에요. 가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리 배치를 보거든요.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뒷자리인지. 정숙 어머니한테는 카페도 전장이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어요. 저녁이었어요. 정숙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학원 가고
부엌에 둘만 남았어요. 은주가 밥상 차리는 걸 도우려고 일어서는데 정숙 어머니가 말했어요. 앉아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은주가 도로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어요. 정숙 어머니가 불을 줄이고 은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내 어머니, 준혁이한테 다 들었어. 은주 숟가락 쥔 손이 멈췄어요. 그 애가 뭐라고? 네가 밥을 안 먹고 울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다고. 엄마 좀 도와달라고. 은주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밥그릇 위를 보고 있었는데 밥이 안 보이더래요. 눈에 물이 차 있었으니까.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좀 못난 거예요. 제가 좀 어울리기 그런 사람이니까. 은주야. 정숙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네가 왜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 숙일 머리가 아닌데. 은주 눈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밥그릇 위로 한 방울 떨어졌는데 닦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니까.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발. 시어머니가 나서면 더 웃음거리 돼요. 정숙 어머니가 식탁 너머로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갈라진 검지 위를 엄지로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은주야, 내가 언제 네 창피하게 한 적 있어? 은주가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알아서 해. 니는 이 밥부터 먹어. 그것만 하면 돼. 은주가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밥알이 숟가락 위에서 흔들렸는데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 밥이었거든요. 은주를 재우고 나서요. 정숙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가방에서 상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명함 한 장을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정숙 어머니가 소리를 지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래요. 화가 나면 오히려 더 조용해지거든요. 말이 짧아지고 움직임이 정확해지고 눈에서 온기가 빠져요. 명동에서 장사할 때도 그랬대요. 거래처에서 물건값 안 주려고 버티면 소리 안 질렀어요. 다음 날 그 사장 단골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대요. 나 여기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돈이 들어왔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 거예요. 네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에 만만한 사람은 없어요. 혼자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쉽게 하는 거고. 은주 뒤에는 정수기가 있었어요. 명동에서 맨손으로 건물 열채 일군 정수기. 미영이네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정숙 어머니가 은주한테 말했습니다. 은주야, 금요일에 그 카페 가자. 나도 같이 갈게.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안 가도 돼요, 진짜. 정숙 어머니가 현관에 걸린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봤어요. 은주 남편이 사준 그 블라우스. 은주야, 피하면 지는 거야. 은주가 시어머니 눈을 봤습니다. 시골 할머니 눈이 아니었어요. 그 금요일 카페 로제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먼저 들어섰고 뒤에 정숙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감색 투피스, 올린 머리, 낡은 서류 가방. 미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숙 어머니가 미영을 똑바로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사투리가 빠져 있었어요. 미영 씨, 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까지 힐끗 쳐다볼 만큼 정숙 어머니 목소리에 무게가 있었거든요. 미영이 올려다봤습니다. 감색 투피스에 머리를 올린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서은주 시어머니예요. 미영이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를 모임에서 없는 사람 취급한 거 알고 있어요. 미영 얼굴에서 웃음이 빠졌어요. 수진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무슨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해. 오해. 정숙 어머니가 한 번 따라했어요. 느리게. 그래요? 6명이 오기로 한 자리에 의자가 5개였던 것도 오해예요? 미영이 입이 닫혔어요. 수진이가 미영 쪽을 봤는데 미영이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세라는 고개를 더 숙이고 있었고요. 정숙 어머니가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그 오해 때문에 내 며느리가 밥을 못 먹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욕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래도 오해예요? 미영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미영이네 테이블에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나는 소리 지르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요. 지퍼를 열었어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2단지 1층 상가 계약했어요. 전에 세탁소 있던 자리.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미영이 눈이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다 가게 하나 내려고요. 이 단지에서 앞으로 자주 뵐 거예요. 미영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잠깐 어머님이 상가를 사셨다고요? 네, 현금으로요. 카페가 더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미영을 봤는데 미영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정숙 어머니가 계약서를 도로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남편분 동남기업 부장이시죠? 미영 눈이 커졌어요. 그 회사 주요 납품처 김 사장. 나하고 30년 된 사이예요. 미영이 숨을 들이쉬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오해하지 마요. 남편분 회사에 전화할 생각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정숙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근데요, 미영 씨, 세상이 좁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며느리를 쉽게 봤으면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도. 정숙 어머니가 돌아서서 은주한테 걸어갔어요. 은주가 창가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자. 커피 다 마셨으면. 둘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영이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도 세라도 입을 못 열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은주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감사해요. 정숙 어머니가 걸음을 안 멈추고 말했어요. 고마워할 거 없어. 앉아서 말 좀 한 것뿐이야. 근데 어머니, 그 사람들한테 진짜로 뭐 하시는 건 아니죠? 남편 회사에. 안 해. 안 한다니까. 겁만 준 거야. 정숙 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 때리면 한 번이야. 근데 때릴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면 그게 평생 가.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영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진한테서도요. 사과 카톡도 안 왔고 단톡방 초대도 없었어요. 은주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세라가 서 있더라고요. 은주야, 나 잠깐만. 세라 눈이 빨갛더라고요. 나 진짜 미안해. 캡처도 그렇고 그동안 내가 미영이 눈치 보느라 너한테 제대로 못했어. 은주가 한참 세라를 봤어요. 들어올래? 아니야. 이것만 하려고 왔어. 미영이한테 혼날 줄 알면서 왔어. 근데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영이 모임 나도 안 나갈 거야. 세라가 고개 숙이고 돌아갔어요. 은주는 문을 안 닫고 세라 뒷모습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요. 용서한 건지 아닌지 은주도 모르겠대요. 근데 미워하고 싶지는 않더래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은주가 식탁에 교재를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교재. 정숙 어머니가 계약한 1층 상가에 사무소를 낼 거였어요. 은주 이름으로요. 정숙 어머니가 옆에서 배를 깎으면서 물었어요. 시험이 언제래? 3달 뒤요. 그때까지 인테리어 끝내놓을게. 합격하면 바로 열게. 어머니, 그 돈이. 내 걱정은 네가 하지 마. 공부나 해. 은주가 피식 웃으면서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어머니 근데요. 응.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미영이 마주쳤거든요. 정숙 어머니가 배 깎던 손을 멈추고 봤어요. 미영이가 먼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속상해했을 텐데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 할까봐. 정숙 어머니가 배 접시를 은주 앞으로 밀어줬어요. 은주야, 내가 무서운 거 딱 하나야. 네가 밥을 안 먹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은주가 배를 한 조각 집었어요.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달더라고요.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 정숙 어머니, 준혁이,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거창한 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준혁이가 밥 더 좋아하는 소리가 나는 식탁이었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찌개를 떠서 은주 앞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은주야, 국이 좀 싱겁다. 어머니 드시면서 그런 말씀을요. 준혁이가 킥킥 웃었어요. 할머니 맨날 그래. 맛있으면서 싱겁대. 셋이 웃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웃은 거. 근데 이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난 게 얼마만인지 은주는 셀 수가 없었대요. 정숙 어머니가 논산 내려간다고 했어요. 이제 괜찮겠다. 밭에 고추가 다 말라 비틀어지겠어. 은주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고맙습니다. 진짜로. 정숙 어머니가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올라왔을 때보다 볼이 좀 찬 것 같았습니다. 입술 끝도 안 트어 있었고요. 고맙긴. 밥이나 꼬박꼬박 챙겨 먹어. 알겠지? 네. 준혁이도 잘 먹이고. 네. 정숙 어머니가 낡은 서류 가방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말했습니다. 은주야, 니는 누구 앞에서든 숙일 사람 아니야. 그거 잊지 마라.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가 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만만해 보이는 상대를 골라요. 혼자인 사람, 조용한 사람, 참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가끔 불공평하죠. 근데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참는 거하고 당하는 거는 달라요. 참는 건 내가 고르는 거지만 당하는 건 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내 편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서툰 손으로 라면 끓여오는 아이. 새벽 첫 차 타고 올라오는 시어머니. 그 사람들이 내 편이었어요. 오늘 당신 곁에도요. 당신을 위해 낡은 서류 가방 꺼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만 아직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